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부는 항상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 안정, 그리고 성장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길은 멀게만 느껴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진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세요. 여러분의 부를 향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어둡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교묘한 금융 속임수를 수 세기 동안 사용해왔다는 사실이죠. 부와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면서 말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 속임수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장만 살짝 바꾸고 이름만 새롭게 붙여서 몇 세기 동안 계속 재활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 부를 위로 이전시키고 대다수를 의존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속임수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하는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지율이 바로 떨어지겠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동전과 지폐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죠. 고대 로마는 이 전술의 대가였습니다. 서기 3세기 로마 황제들은 막대한 군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수는이었던 동전이 나중에는 구리 덩어리에 은박만 살짝 입힌 수준이 되어버렸죠. 제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지만 그 동전을 가진 모든 시민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평생 모은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됐으며 월급은 물가 상승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날에는 로마의 조폐국 대신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수법은 똑같습니다. 요즘 점심값만 원으로 밥 한 끼 먹기 힘든 거,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중세시대에는 이 게임의 다른 버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제 대출이죠.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군주들은 부유한 상인이나 길드에게 왕실의 돈을 빌려달라고 일상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물론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었죠. 거절하면 벌금을 내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갔습니다. 왕실은 가끔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환은 늦어지기 일쑤였고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갚거나 아예 갚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정부는 전쟁을 하고 호화로운 궁전을 유지했지만 상인들은 피땀 흘려번 자본을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줘야 했죠. 여기서 속임수는 강압을 애국심이나 의무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수백 년간 아주 잘 먹혔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융 시스템 그 자체가 속임수가 되었습니다. 1694년 영국이 영란은행을 설립했을 때 그건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부유한 투자자들이 정부 채권을 사주었고 그 대가로 왕실은 세금을 통해 이자 지급을 보장했습니다. 언뜻 보면 공정한 거래 같죠? 하지만 그 세금을 누가 냈을까요? 바로 소금, 맥주, 옷 같은 생필품에 붙은 관세를 통해 돈을 낸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구조를 보세요. 금수저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이자를 벌었습니다. 흙수저들은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냈습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된 완벽한 부의 이전 시스템이었죠.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 즉 국채 매입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대중의 노동과 소비에 의해 보장되는 구조인 거죠.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 이 속임수는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적자 재정을 볼까요? 정부는 투자자, 은행, 그리고 다른 나라의 채권을 팔아 막대한 빚을 냅니다. 정치인들은 이 돈이 사회 기반 시설, 일자리 창출,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방위 산업체, 대기업 보조금, 그리고 부실 기업 구제 금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빚을 갚을 때가 되면 정부는 상위층의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을 올리거나 화폐를 더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을 줄입니다. 속임수는 국민을 위한 빚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어깨에 지워지고 이익은 채권 보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제 금융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들은 무모한 투자를 하고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섞어 위험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다가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습니다. 누가 그 대가를 치렀죠? 바로 평범한 납세자들이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구제 금융을 통해서요. 그럼 그 후에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위기를 초래했던 바로 그 은행들입니다. 그들은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해졌죠. 속임수는 간단했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대중들은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연금을 다루는 방식조차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영국,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 믿고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시스템에 돈을 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정부는 그 돈을 실제로 저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오는 즉시 다른 곳에 써버리고 장부상에 차용증만 남겨놓죠. 미래의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충당해 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건 사실상 세대 간 폰지 사기를 공식적인 언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구 구조가 젊고 성장할 때는 작동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 MZ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모든 단계에서 속임수는 인식에 의존합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성장이라고, 강제대출을 의무라고, 국가부채를 투자라고, 구제금융을 안정이라고, 연금삭감을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언어는 현실을 가립니다. 현실은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아래에서 위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 속임수가 수세기 동안 성공한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사를 공부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며 덫에 걸린 후에야 비로소 상황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수십 년간 속임수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양적 완화를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였죠.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만들어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대중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는요,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가치가 치솟았죠. 그런데 그 자산을 대부분 누가 소유하고 있죠? 바로 부자들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은 평범한 가게에게 혜택은 미미했지만 예곡된 시장과 생활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소위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이때 등장했죠. 이 속임수의 핵심은 돈을 찍어내는 정책이 상위층의 시스템은 구했지만 나머지 모두에게는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현대적인 속임수는 은밀한 과세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를 직접 올리는 대신 부가가치세, 유류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을 통해 조용히 세금을 걷습니다. 물가가 임금보다 빨리 오를 때 그 차이는 사실상 저축과 구매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사랑하는 이유는 국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독이죠. 명목상 월급이 올랐다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지출이 소득을 앞지르면 실제로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스템의 버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규제 포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규제는 금융규칙, 안전기준, 소비자 보호 등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듭해서 강력한 산업들이 자신들을 감독해야 할 규제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세기의 철도회사, 20세기의 석유회사, 그리고 오늘날의 거대 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보호자처럼 보이지만 커튼 뒤에서는 거대 기업들이 경쟁을 막고 이익을 독점하는 법적 허점을 만들어냅니다. 대중은 보호를 보지만 내부자들은 이익을 봅니다. 전쟁 자금 조달 역시 낡은 속임수의 새 버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는 엄청난 양의 전쟁 채권을 발행하며 시민들에게 애국적 의무감으로 이를 구매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채권은 부자들에게는 미래 세금으로 보장되는 위험 부담 없는 수익성 좋은 투자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수조 달러가 투입된 전쟁들은 비드로 자금이 조달되었고 방산업체, 은행,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반면 평범한 납세자들이 그 청구서를 떠안았습니다. 전쟁은 항상 일시적인 비상사태로 포장되지만 그 재정적 부담은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정부는 심지어 복잡함 그 자체를 금융 속임수로 사용합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세법, 전문가조차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금융상품, 숨겨진 항목과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예산안.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복잡함은 위장막이 됩니다. 부의 이전을 볼 수 없을 때 당신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품질이 저하된 동전이 속임수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약어와 모호한 프로그램 뒤에 숨겨진 대차대조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할까요? 이 속임수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저축을 갉아먹고 국가부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구제금융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반사적인 해결책이 되었죠.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통화 공급을 조작하고 정부는 그 비용을 너무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 적은 실질 자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살게 되고 금융 엘리트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 속임수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항상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시민들은 고통받았고 군주가 대출을 강요했을 때 상인들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현대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빚을 낼 때 가계가 그 부담을 집니다. 시대는 달라도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임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구제금융을 자비로운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경제사를 공부하는 대신 정부의 발표를 믿죠. 그리고 그 무지가 바로 가장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은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엘리트들이 금융의 무지한 대중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금융교육은 저항입니다. 경제사는 무기입니다. 속임수를 알면 당신을 조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헤드라인 너머를 보세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누가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지 질문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그것이 단지 불운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임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면 누가 그 법을 썼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이 덫들 바깥에서 진짜 자산을 구축하세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말입니다. 셋째,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세요. 시스템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짓밟을 겁니다. 로마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금융 속임수는 오늘날 현대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당신의 은행 계좌를 비우고 있는 바로 그 속임수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그것을 제 시간에 알아차리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